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두 번째 시간이죠. 행정론. 그렇습니다. 행정론 전략 과목입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아주 쉽고 포인트만 잡으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친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특히 행정론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봐야 됩니다. 버리는 게 중요해요. 잘 버려야 된다. 그래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버리러 갑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개념, 전달 체계 잘 해야겠죠. 버리면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겠죠. 이 차이가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중앙정부 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과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서비스,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평등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조율한다. 그래서 평등 나오면 중앙정부다. 중앙정부 평등 째찌뽕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가보시죠. 서비스와 관련된 수급자의 반영, 수급자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틀만 움직이기 때문에요.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가 있다. 즉 정치적으로 이렇게 명령 하달시키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미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식이죠. 정보 조직의 관료성으로 요구의 대응이 빠르지 못하고 지역 특수적인 요구에 융통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지역 특수적인 건 중앙정부에서는 당연히 융통성이 부족하겠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 시험 문제겠죠. 지역 특수적인 욕구에 융통적이다라고 하면 어디 특징이에요? 이건 민간정부 특징이겠죠. 그래서 다음 중 민간정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지역 특수적인 욕구에 융통적이다라고 나오면 이게 답이겠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인문학 상식 문제죠. 그래서 공부가 쉽다는 겁니다.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어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즉 지역적으로 특수하게 딱 분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그냥 명령 하달이 되기 때문에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통합성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업무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위에서 그냥 뚝 지시하니까 각 지방마다 중복되기도 하고 통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업무의 자율성이 부족하죠. 명령 하달시키니까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명령 하달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 지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욕구, 왜? 지방에서 세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접근성이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지방정부 간의 경쟁 논리에서 재화와 가격과 서비스의 질적 개발이 요기하다. 그래서 지방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질적 향상이 올라간다. 그런 겁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보면 또 골치 아파져요. 너무 많이 보면 아무리 쉽더라도요. 너무 많이 보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분들의 특징은 시험이 어려운데 이 말 꼭 나와요.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공부해서 그래요. 어떻게? 쓸데없는 거 많이 공부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안 헷갈리려면 단순해요. 시험에 나오는 거 내 것으로 만들고 찌찌뽕시키고 안 나오는 거 버리고 그럼 아주 쉽습니다. 문제점 쭉 나오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단위의 단편화된 프로그램이 가능성이 있고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지속적으로 불리하다. 왜? 지방마다 재정제표가 틀리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지역, 또 돈이 없는 지역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지속성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입니다. 공공부조, 시군구, 읍면동에 보통 행정복지센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동네도 제가 광명시 살거든요. 광명시에도 일직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요.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있다. 사회보험제도 운영. 사회보험제도 뭐예요? 예를 들면 4대 보험, 의료보험, 또
또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시험 문제 살짝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사실은 시험장에 가게 되면요. 변수가 있어요. 가해 변수가. 긴장도가 있고요. 아는 문제도 틀리게 돼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아는 문제도 막 틀리게 돼 있어요. 긴장돼서. 너무 또 잘하려고 하면 그림도 너무 잘 그리려고 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탁탁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 연습해야 돼요.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 시험 문제 살짝 바꿔봐요.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서는 민간정부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고. 민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미쳐버려요. 그리고 꼭 시험 끝나면 생각나요. 참 책에서 봤지 교수님이 그랬는데 중앙정부라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끝났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으려면 지금 연습해야 돼요. 찌찌뽕 시키는 거. 사회보험제도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 쭉 나오고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 살짝 바꿔요. 국민연금의 보험료 징수는 국민연금공단이, 지급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럼 또 아리까리하거든요. 시험장 가면. 이 아리까리한 걸 없애는 게 포인트다. 다시 갑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그래서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청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청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웃기지 마라 없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회복지성이 없다.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 지급 업무는 국민연금보험, 연금공단,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은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벌써 3문제 풀어봤습니다. 쉽잖아요. 포인트만 잡으면 쉽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필요성 잘 전달해야겠죠. 우리나라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의 문제점. 민간 지역마다 민간 다 틀리잖아요. 고유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서비스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서로 연계가 부족하다.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예를 들면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또 의왕시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보시고요.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의 경우 사업 내용과 활동의 지역사회 복지적 욕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다. 이런 거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의 내용, 역할 분담 잘 해야겠죠.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길버트와 스펙터가 제시한 비영리 기관, 정부를 선택하는 비영리 기관 뭐예요? 비영리, 영리가 없다. 영리가 없는 대표적인 건 뭐예요? 정부죠. 그래서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공중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정부에서 예방접종 백신 맞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영리 기관에 선택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클라이언트의 집단의 능력, 클라이언트 집단, 아동 지적 장애인 등 같은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서 서비스 제공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에 따라서 구분하고, 서비스의 강제성, 보관철,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의 서비스의 가치, 강제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한 정도, 결론적으로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가 높거나 클라이언트의 집단의 능력이 낮거나 서비스의 강제성이 부여되고 있거나 감독의 강력성이 높으면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한 경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 감독의 강력성이 높거나, 또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가 높거나,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이 낮거나, 서비스의 강제성이 부여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비영리 집단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한 번 더 갑니다. 이 내용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표준화 정도, 서비스의 표준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획일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크구나.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크구나. 서비스를 강제로 할 때는 정부의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죠.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의 정도, 서비스의 강제성 여부, 또 감독의 강력성 정도. 이럴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 나면 정부의 역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 무용, 국유화 무용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정부 주도 무용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실용적 동반자, 파트너십이고요. 민간 강화, 민영화 있다. 다 상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민영화만 하나 보십시오. 민영화 무용. 가능하면 영리 부분을 활용하고 영리요.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경제에 영리, 시장경제에 나오면 민영화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이 민영화 모형. 그래서 하나만 보면 됩니다. 김덕희식의 강의. 김덕희의 강의. 합격의 비결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지 마세요. 이걸 보니까 미쳐버려요. 얘만 보세요. 막지 않나요? 맑은 정신, 맑은 영혼.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또 구호 한번 외치죠. 믿음 천국, 믿음 합격. 믿으면 합격이다.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마음 먹고 나 진짜 사회복지사 1급 마음 먹고 한번 내가 이번에 합격할 거야. 딱 마음 먹고 한 10일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 딱 동영상 3번 보고 그래 10일 동안 참 3시간만 자고 참 3시간, 4시간만 자고 4시간만 자고 내가 10일 동안 집중하자. 합격할 수 있어요. 포인트 다 잡아드리고 문제 다 알려드리는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 널널하게 남았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요. 동영상 강의 자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합격입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천만 말씀 만만한 꼭가게. 밥을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이것도 천만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물을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습니다. 오줌만 많이 나와요. 물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밥도 영양가 있게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콩부도 나오는 거 먹으면 됩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먹으려니까 맨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김덕희식 강의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김덕희 찾아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빨리 성격 고쳐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업무 분담의 원칙이다. 이게 시험 문제죠. 업무 분담의 원칙 나눠야죠. 분권성이에요. 분권성을 다른 말로 현진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 잘 나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분권성. 전문성, 뭐 전문적이겠죠. 종합성, 계획에서 집행까지 분업체계가 종합적으로 해서 분업체계가 확보된다. 종합성, 책임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관진 권한에서 책임, 그래서 책임성, 종합성, 그다음에 전문성, 분권성 아닌 게 답겠죠. 분권성을 현지성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과 통합 방법, 전문성의 원칙, 전문적인 적절성,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전문성인 건 자격이죠. 자격, 전문가. 이건 뭐 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적절성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적절성은 충분성과 같은 표현입니다. 충분해야 적절합니다. 음식의 양도 충분해야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그 양과 질이 제공하는 기관이 클리언트 소비자 욕구 충족이 나왔죠. 그래서 충족해야 충분해야 충족하죠. 그래서 충족이라는 말이 나왔다. 적절성. 이 찌찌뽕이에요. 이거 다 공부해봤자 이거 사람 미쳐버려요. 그래서 충분하다. 충분성. 충족하다. 충분성. 충분성. 적절성. 찌찌뽕. 끝.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포괄성의 원칙. 포괄하는 거죠. 다 포괄한다. 그래서 다양한 거를 포괄해야죠. 그래서 다양하다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문제 지문에 다양하다 나오면 포괄성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비파편성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하다, 포괄성. 충족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에 충분하다, 적절성. 충분하다, 적절성. 다양하다, 포괄성. 전문가, 전문성. 공부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가 막 지금 막 무지하게 재밌을 거예요. 야, 공부가 이렇게 재밌어? 정말 신세계인데 진짜 할 거 없는데 전문가, 전문성, 충분성, 적절성, 다양한 포괄성. 너무 쉽잖아요. 지속성, 그러니까 우리 김사복에서는 이렇게 쉽게 공부하지만 다른 데서는 정말로 이거 다 외우려면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 뿜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은 뭐요? 계속이죠. 지속하니까. 그래서 지속성 나왔다라고 하면요. 어쩌고 쭉 나와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시험 문제. 계속적으로 이거 나오면 지속성. 계속하는 게 지속이죠. 끝. 이걸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강의 흉내한번 내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와 욕구를 별표하시고요.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그렇죠. 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한 개인에 필요하다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또는 질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포인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뭐자면요. 사회복지사 1급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렵게 강의하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어렵게 공부하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요령을 잘 아는 게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잘 강의하는 게 충분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걸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복습이고요. 너무 쉽잖아요. 통합하는 게 합격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잔머리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내용 중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다 하면 지속성.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를 묶어서 나오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요. 통합성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관 간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한다. 그래서 복합적이다. 그래서 복합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해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 질문에 복합적이다라고 나오면 통합성. 라고 연결합니다. 평등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종교, 지역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모든 국민 나오면 평등성. 이렇게 해서 책임성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노력 나오면 책임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쉽습니다. 접근 이용성의 원칙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사 쭉 나옵니다.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치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접근이 쉬워야죠. 그래서 쉽게라는 말이 나오면 쉽게 접근 나오면 용이성이다. 접근 용이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 외울 필요 없이 이걸 외워야 돼요. 최선의 노력 나오면 책임성, 쉽게 접근하기 쉽다라고 하면 접근 이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원칙에서 쭉 나왔고요. 볼 거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측면, 아까 설명한 거니까 크게 볼 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지문을 보고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돼요. 행정적 측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서비스 배분의 방법, 공급 억제 전략이 있고요. 수요 억제 전략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통합 개념, 전달체계 잘 통합해야겠죠. 서비스 통합의 방법, 이것도 잘 통합해야겠죠. 단일화된 인테이크는 접수 창구를 단일화시켜야겠죠. 그래 통합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한 개 나오네요. 종합서비스센터, 하나의 서비스 분야에 그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두 한 곳에 모았다. 이 종합서비스죠. 단일화된 인테이크, 이건 이렇게 나와요.
서비스 통합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얘는 옳지. 단일화된 인테이크는 접수 창구를 단일화시키자. 그래서 얘도 접수 창구를 단일화시켜야죠. 오케이.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당연하겠죠. 트래킹이라는 말. 트래킹이라는 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트래킹이라는 말은 트랙이에요. 트랙. 우리 운동장에 이제 뭐 운동할 때 트랙을 돌지 않습니까? 트랙을 도는 것처럼 기존에 서로 다른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을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에서 서비스의 경로를 추적하는 서비스 측면. 그래서 릴레이식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바톤을 넘기고 여기서 출발해서 바톤을 트랙, 릴레이 트랙, 개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연결하는 거. 이걸 뭐 이제 트랙, 경로를 추적한다. 이렇게 해서 얘까지 바톤을 넘기고 얘가 얘한테 바톤을 넘기고 트랙을 도는 것처럼 경로를 추적한다. 이걸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죠? 쉬워요. 의미만 알면. 그러니까 서비스의 경로를 추적한다 나오면 답이 뭐예요? 트래킹이다. 사례관리는 말 그대로 사례관리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재밌습니다. 자, 네 번째 조직 이론합니다. 조직 이론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관료제 이론입니다. 관료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규칙과 효율성을 최대한 목적으로 하는 조직 구조다. 관료하면 뭐예요? 관료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시청에 있는 전문가 이렇게 생각. 시청에서 근무하는 관료죠. 관료, 전문가다, 관료다. 그래서 시청 근무, 합리적인 걸 추구하고 합법적인 걸 추구한다. 효율성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왜? 전문가니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위와 이익의 있어 시청의 전문가, 규칙과 규정, 시청의 전문가, 뭐 이렇게 비인간적 인간관계, 시청의 전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업과 전문가, 시청에서 각화가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권위 나오고 위계구조 나오면 답이 뭐예요? 관료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관료제의 순기능 뭐 쭉 나오고요. 관료제 나오고요. 역기능 볼 거 없습니다. 관료제 끝. 쉽지요. 쉬워요. 과학적 관리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과학적 관리론이야. 테일러 이거 외울 거 없어요. 과학적이니까 뭐예요? 조직에서 사람들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육체적 능력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 노가다에서 표현을 좀 과격하지만 그냥 인지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노가다에서 각 부서에 할 때 시멘트, 뭐 페인트, 뭐 이렇게 각 부서 과학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 동작 연구에 초점을 두고 과학의 성과예요. 노가다 관리, 과학적 관리를 그냥 관리하지 말고. 그래서 노가다 할 때 저도 노가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서 인력시장 가서 그래서 김씨 오늘은 시멘트 알겠습니다. 김씨 오늘은 벽지 알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 그래서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에서 사람들의 정신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적 땡, 육체적 노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다 맞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 맞히는데 여러분들이 쉽다 이거죠. 기본적 단계 시험 문제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의 과학적 분석을 한 다음에 관리의 원칙과 수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노가다 목표 김씨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연구하고 관리의 원칙 안전관리하고 끝났어. 자, 돈 받아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관리는 김씨 일로 오세요. 나머지 집에 가세요. 그래서 폐쇄적 환경을 강조했다. 환경적 요인, 개방적 환경이 아니라 과학적 관리의 문제점은 폐쇄적 환경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과학적 관리는 개방적 환경을 강조하고 개방적이 아니라 폐쇄적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보고요. 한 번 더 가면 과학적 관리론을 사회 조직에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고 환경 요인의 영향을 등한시했다. 그래서
김씨, 시멘트 하면 시멘트에 대해서 환경의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건 등한시하였다. 조직 상황의 목적이 일치한다고 본다. 그래서 비인간화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학적 관리는 폐쇄적 환경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행정관리론 공공행정 폐쇄 이론에 의해 같다라고 보고요. 이건 뭐 우리 앞에 공부했죠? 1강의 때요. 이 순서가 시험문제입니다.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이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영어 외우는 사람 게투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이죠. 사람끼리 서로 어울려서 움직인다. 그래서 폐쇄 이론에 입각한다. 끼리끼리 인간관계론, 신고전무형, 끼리끼리 폐쇄체계 이론이다. 개방체계가 아니라 폐쇄체계다. 조직에서 인간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직 내부의 비공식적입니다. 조직 내예요. 조직 내니까 뭐예요? 폐쇄체계입니다. 조직 내에서 비공식적 집단의 개인의 태도,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고요. 인간관계 이론, 신고전 무형의 한계,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인간관계 이론에서도 뭐 우리가 보면 이제 보통 호손 공장에서 전기 회사죠. 이 업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직 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으면 생산성이 늘어나고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불만이 쌓여서 동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에서 생산성이 저하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론한 게 이제 동기부여 이론, 뭐 인간관계 이론과 또 관계가 있는 모형들입니다. 자, 여기서 비교하는 거 보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차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과학적 관리는 X 이론이다. 그래서 노가다, 기계적 인간, 합리적, 경제적 인간, 합리적은 일한 만큼 돈 주는 겁니다. 인간관계, Y이론입니다. 감성적 인간, 사회적 인간, 관계적 인간관. 그래서 Y이론은 인간관계, X이론은 과학적 관계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노가다판 공식, 인간관계 비공식, 사회적 능률성, 호손 실험, 인간관계 이론, 인간 중심이다. 여기는 노가다, 직무 중심, 시간과 동작 연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계 이론 노가다, 인간관계 이론 끼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조직입니다. X 이론 했고요, Y 이론 했고요, W 이론입니다. W 이론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적인 노력과 집단 구성원의 유대감이 형성되면 전문가 지식과 기술보다는 더 창의력. 그러니까 지도자와 집단 구성의 유대감이 형성되면 생산성과 창의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W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Z 이론은 X, Y 이론을 결합을 포함해서 제시한 이론으로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벤처죠, 벤처.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방임적 행동, 알아서 일을 하는 거죠. 연구하고 창의력이 높다. 그래서 뭐 과학자나 학자같이 특수 분야, 벤처, 아이디어, 자유방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Z 이론에서 자유주의, 자유방임 나오면 Z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의 찌찌뽕하면 W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계 이론 갑니다. 생산 하위 체계 생산하는 겁니다. 유지 하위 체계 유지하는 거예요. 경계 하위 체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하위 체계는 외부 환경과 관련성, 외부 환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계 하위 체계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상황 이론, 상황은 개방 체계이다.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전체적인 상황 크죠. 거시적 상황, 열려 있다. 개방 체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양성과 환경과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다양성, 환경과의 적합성 이런 걸 보고 다 개방 체계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한계는 뭐냐면요.
환경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 즉 환경의 어떤 상황 이론, 이건 환경 이론과도 찌찌뽕이에요. 상황, 환경의 어떤 조직이 효과적이라는 원칙과 지침이 없어요. 그냥 상황만 널브레하지 어떤 원칙과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원칙과 지침이 없다. 시험에는 뭐라고 나와요? 상황 이론은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원칙과 지침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환경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관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총체적 품질관리다.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총체적 품질관리, TOM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까지 알아야 됩니다. 총체적 품질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 기법이다. 주인공이 고객이에요. 고객이다. 고객은 왕이다. 그래서 고객 만족, 고객 1위, 고객 만족, 고객 1등, 고객 나오면 고객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면 총체적 품질관리 TOM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와 필요성에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 땡, 고객이 주인공이다. 고객 만족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관리체 MBO라고 합니다. MBO 이것도 영어로 나올 겁니다. 이건 공동 목표예요. 지가 다 써 있어요. 목표 관리하면 목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에드워 크로스라고 하면 에드워 크로스, 엘빈 토플러가 주장한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건요. 유능한 사람이 조직상 업무 분담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이런 얘기했죠. 제3의 물결, 여러분 유명한 책이죠.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청소년 청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다, 불행하다라고 했어요.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은 쓸데없는 걸로 인생을 다 망쳐버린다. 즉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로지 대학교 입시가려고 모두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쓸데없는 대학에서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면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지 못하는 걸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날려먹는 이거의 특징이 한국의 문제점이다. 정말 아주 공감하는 거죠.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공부 많이 하잖아요. 화학,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화학. 칼카나마, 아라산이, 준합수구, 수은백, 칼륨, 칼슘, 나트륨, 이 순서 이런 거. 수학, 그렇죠.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다 하고. F 함수 나올 때부터 수학 포기잖아요. 이거 사회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슈퍼 가서 얼마예요? 다 알아서 계산해 주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기분 나쁘니까요. 루트 값을 씌워서 코사인으로 계산했어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 사회에 써먹지 못하는 거 다 공부하잖아요. 이런 걸로 인생을 날려버린다라고 한 게 엘빈 토플러예요. 이 엘빈 토플러는 창의적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계층 구조를 대신 전통적인 계층, 관료제, 관리제 이런 전통주의는 다 무시하고 임시적이고는 융통적이고 민주적이고 쇄신적인 조직 이런 걸 보고 이제 에드워 크로스다라고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특정한 전문가들의 특징, 특정한 전문가들의 집단, 이런 걸 이제 에드워 크로스라고 합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총체적 품질관리 아까 했고요. 다운사이징은 수평 조직입니다. 그래서 헨리 다운사이징의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수직 조직이 아니라 수평 조직이다. 그래서 직무의 수평적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사이징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화가 아니라 사물의 소형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형끼리 이제 각계 전투로 움직이는 전문가, A 그룹, B 그룹, C 그룹. 그래서 총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계 전투로 소형화시켜서 융통성 있게 하는 거 다운사이징이다. 벤치마킹 좋은 거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해 보시니까 공부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포인트 잡는 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